교과서엔 없는 2% 역사 이야기.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보면 넷째 손가락 한마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숨은 2% 역사 이야기는 바로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이야기입니다. 1909년 3월 안중근은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이들을 모아 단지회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하게 됩니다. 대한 독립을 위해 모인 이들은 왼쪽 넷째 손가락의 첫 관절을 자르고 태극기에 붉은 피로 대한 독립이라 쓴 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안중근은 조선 침략의 원흉으로 지목된 이토 히로부미와 매국노 이완용에 대한 암살 계획을 세우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09년 어느 날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드디어 그를 처단할 기회가 온 것을 직감한 안중근은 우덕순, 조도선, 유동화 이들 세 사람과 함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909년 10월 26일 거사 당일 아침 안중근은 추위가 몰아치는 하얼빈역에 도착했습니다. 조선 통감부 초대 통감으로 대한제국에 부임하여 조정 대신들을 강압하여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한 뒤 외교권을 박탈하여 내정을 장악한 대한제국 식민화의 주범인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는 만주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일제의 한반도 지배를 완성시키기 위해 하얼빈까지 직접 오게 된 것입니다. 오전 9시 이토 히로부미가 탄 기차가 하얼빈역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군의 환영과 호의를 받으며 걸어 나오는 이토 히로부미.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토가 모습을 드러내자 안중근은 재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이토의 오른쪽 가슴을 향해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코레아 우라! 러시아 말로 대한 만세를 힘차게 외친 안중근은 그 자리에서 바로 러시아 병사들에게 체포됩니다. 1910년 2월 14일 일제는 안중근에게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일제는 그런 안중근 의사를 향해 집요한 회유와 유혹을 계속했습니다. 이토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해에서 실수한 일이라고 말하면 특별 사면을 시켜주겠다고 계속해서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안중근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억지로 살려고만 했다면 어찌 이번 일을 해낼 수 있었겠소. 하얼빈에서 이토를 포살하려고 작심했을 때 나는 이미 죽기를 각오한 바요. 안중근의 이런 꼿꼿한 신념과 인품에 일본인 간수들조차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910년 3월 26일 사형 집행날 아침 안중근은 단정히 옷을 갈아입고 생의 마지막 붓을 들고 다음과 같이 글을 써내려 갔습니다. 장부가 비록 죽을지라도 마음은 새와 같고 의사는 위태로움에 처할지라도 기운이 구름과 같다. 그리고 마지막 면회를 온 두 아우에게 유언의 말을 전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하지만 일제는 당시 안중근의 두 아우가 와 있었음에도 시신을 넘겨주지 않고 몰래 매장해 버렸습니다. 일본의 법에도 시신은 유족에게 넘겨주도록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굳은 신념과 불굴의 의지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